자, 여기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.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가족 사업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진 엄청난 고통과 침묵이 있었던 거죠. 오늘 이야기는요, 이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된 아주 특별한 처방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,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. 아니,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또 장인어른을 존경하는 한 남자가 어떻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구토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?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 현상 뒤에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, 그리고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문제의 가장 표면적인 증상이죠. 바로 3년 동안 계속됐다는 이 구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여러분, 그냥 가끔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.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,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거의 무슨 의식처럼 구토를 했다는 겁니다. 심할 땐 더 자주 하기도 했고요. 이건 몸이 보내는 극심한 스트레스 신호였던 거죠.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. 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을까요? 그 이유는요, 이게 그냥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 아내를 지키고 장인어른 사업을 도와야 하니까 나 하나만 참으면 돼, 이런 생각으로 이 끔찍한 고통을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텨냈던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, 바로 소통의 단절이 있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살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던 거죠. 사위의 마음은 이미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말 좀 보세요. 3년만 더 참으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이 어떻게든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. 네, 이게 남편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. 남편의 침묵은 아내에겐 또 다른 고통이었죠. 남편을 돕고는 싶은데 남편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꼈던 겁니다. 결국 이 소통의 부재가 관계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럼 대체 왜 그렇게까지 입을 닫았던 걸까요?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. 옆에서 보니까 장인어른이 자기 아내나 처남한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저 분노의 화살이 언젠가는 나한테 오겠구나, 다음은 내 차례다, 이렇게 굳게 믿어버린 거죠.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꽉 막힌 상황이 상담실에서 모든 진실이 탁 터져나오면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. 상담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장인어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돕고 있던 사위가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토를 해왔다는 이 사실을 바로 그날 그 상담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된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장인어른의 반응이에요. 보통은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일이 먼저냐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신 거예요.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린 것 같다. 이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이요, 이 가족이 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가족,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. 이호선 상담가가 이 가족에게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. 이 해결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안전지대라는 건데요. 이게 그냥 편하게 쉬는 곳?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스트레스의 근원인 집, 그리고 가게로부터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딱 분리된 공간, 오로지 나 자신을 회복하는 데만 쓸 수 있는 의무적인 피난처 같은 거죠.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? 아주 명확해요. 첫째,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쉬게 한다. 둘째, 그 쉬는 이틀 동안은 집과 가게에서 무조건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떠난다. 심지어 셋째, 집에 머무는 것도 안 된다. 이렇게 딱 한 달을 해보고 나서 사위의 상태를 다시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자, 이렇게 된 겁니다. 이게 그냥 한 달 푹 쉬어보세요,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이 한 달간의 실험은요, 이 가족과 사업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마지막 시험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. 정말 모 아니면 도인 거죠. 만약 한 달 뒤에 사위의 구토 증상이 좋아진다?
그러면 이 일에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.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땐 더 이상 버티면 안 됩니다. 사업보다 그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니까 즉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. 이게 이 처방의 최종 결론인 거예요. 결국 이 100km 처방전이라는 건 말이죠. 그냥 해결책을 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. 이 가족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. 당신들에게 정말로,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? 하고요. 대를 이어서 지켜온 가업,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한 삶.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한 남자가요, 무려 3년 동안 가족한테조차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비밀이 그냥 비밀이 아니에요. 그의 몸을 서서히,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.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? 네, 바로 3년입니다.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같지요. 이 남자를 병들게 한 건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였는데요. 이게 그냥 기분 탓이나 비유가 아니고요. 정말로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난 거였어요. 이 남자는 바로 장인어른의 가업을 물려받기로 한 사위였습니다.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심할 때는 진짜 수시로 구토를 했대요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족 중 그 누구도, 아내조차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, 말하지 못한 고통입니다. 아니, 대체 뭘 얼마나 견뎠길래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 걸까요? 그가 느꼈을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시면 그가 느낀 압박감이 정말 여러 겹이었어요. 우선 가업승계라는 부담감, 이거 장난 아니었겠죠.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, 또 아내를 힘들게 할 순 없으니까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요. 장인어른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힘들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꽉 갇혀버린 거죠. 결국 호자 다 짊어지고 그냥 입 닫고 참자,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. 소통은 어땠을까요? 이게 정말 큰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완전 벽이 있었던 거죠. 사위는 할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장인어른은 또 원하는 걸 직접 말하는 대신에 괜히 딸이나 아들한테 화를 내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어요. 말이 거칠고 상처 주는 방식이었던 거죠. 솔직한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위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참는 거였어요. 솔직히 그냥 제가 좀 참아보자. 3년 정도만 더 잘 참아보면 어떻게든 되겠지.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겁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장인의 후회와 눈물.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당연히 가족들은 전혀 몰랐겠죠. 그러다가 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.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은 거죠. 제가 사실 3년 동안 매일 구토를 했습니다. 이 말을 들은 장인어른 어땠을까요?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일이 먼저겠습니까? 이 순간 장인어른은 깨달은 거예요. 아, 내 욕심이, 내 기대가 사람을 잡고 있었구나.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읽고 있었던 거죠.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. 자신의 욕심이 사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. 물론 사업 때문에 사위 건강을 해치렸던 건 절대 아니었다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.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으니 해결책을 찾아야겠죠. 여기서 전문가인 이호선 교수가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명쾌한 일종의 긴급 처방을 내립니다. 그 처방 내용이 뭐냐면요. 자, 첫째, 무조건 주 5일만 근무한다. 둘째, 남은 이틀은 완벽하게 쉰다. 셋째, 이 쉬는 이틀 동안에는 집과 가게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무조건 떠난다. 그리고 마지막, 그렇게 떠난 곳에서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겁니다. 핵심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거였어요.
왜 하필 100km 이현일까요?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스트레스의 근원지, 그러니까 가게와 집에서 물리적으로 확 떨어져서 심리적으로도 여긴 완전 다른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, 그게 바로 100km였던 겁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건 뭐냐면요. 그냥 여행지가 아니에요.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를 수 있는 나만의 위로의 장소. 일종의 정신적인 대피소 같은 거죠. 나중에는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그 장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. 자,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솔루션 듣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죠? 그런데 여기엔 아주 중요하고 또 냉정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이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딱 한 달짜리 테스트거든요. 이 테스트의 규칙은 이렇습니다. 딱 한 달 동안 주 5일 근무와 안전지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.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는 거예요. 구토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? 만약 나아졌다면 이건 적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. 하지만 변화가 없다? 그럼 퇴사해야 합니다.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어요. 전문가의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어요. 참으면 안 돼요. 죽어요.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버티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험인 거고요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적응일까요? 한계일까요? 이 한 달간의 분리가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줄까요? 아니면 이 관계와 이 일이 그의 한계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될까요?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.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요. 여러분은 여러분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?